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11시를 준비하면서 터닝포인트 11, 오늘 시장의 흐름들, 시장의 체크포인트 보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나면서 미중 간의 대화라든지 관세 우려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워낙 오락가락하고 또 주말 사이에 또 내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투자자들은 불안합니다. 말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매일 협상하고 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일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일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죠? 예. 가짜뉴스다 이런 걸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해 있다는 거죠. 그죠? 표현 자체가. 외교적으로 이런 표현 사실 잘 안 쓰거든요. 트럼프가 매일 협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뭐 좀 조심스럽게 그러려고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짜뉴스다 대놓고 뭐 대변인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직 기분 나쁘다 마음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뉴스가 좋은 뉴스였고요. 이 관세와 관련된 긴장이 낮아진 거. 두 번째는 어제 또 미국 주가 올랐던 요인 가운데 연준의 지역 은행장들이 금리 인하 뭐 고용이 악화되거나 하면 금리 인하 빨리 할 수도 있다. 뭐 6월도 가능할 수도 있다. 혹은 그 전에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그 연준 지역 은행장들은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요인이고요. 국내에서는 또 하나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아주 오랜만에 좀 코스피 쪽에서 현재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색깔 보십시오. 보면 뭐 이게 4월 11일부터 나와서 그렇지 4월 한 달만 보더라도 10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역대급인 거죠. 역대급. 월별로도 계속 매도이고요. 외국인들이 설령 사실 오늘 하루 산다고 해서 하루로 이게 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훨씬 장이 끝날 때 한 3천억 이상 규모들로 며칠 들어오는 게 와줘야 되는데 그런 수급이 오늘 오기를 조금 기다리는 거고요. 수급도 체크하면서 외국인 움직임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오후장과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전략들 김장렬 본부장님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오후장과 함께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메가사이클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연일 관세 얘기, 트럼프 얘기를 하루도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주제는 이 트럼프의 바뀐 그 스탠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정말 미중 간에 원하는 것처럼 그런 물꼬가 트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냥 말로만 하는 소위 레토릭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건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트럼프가 정책에 과격했죠. 예, 과격했는데 위기의식을 반영해서 나온 정책인데 결국은 현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개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중국한테 약점이 들통 났잖아요. 쫄았다는 거를. 쫄았다는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중국이 대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달복달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파월에 대한 압력도 있다가 철회하고 뭐 이런 식이 나온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아주 여실히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
인도, 일본, 한국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인도하고 일본하고 만났는데 일본하고도 별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 들려지는 얘기고, 한국도 어저께 뭐 1시간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통역 끼고 나면 한 30분 정도 무슨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너무 그 기대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공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시행착오를 겪는 구간이니까 어떻게 베팅할 거냐는 건데, 이미 주가는요 5월 1일, 2일 주가로 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5월 1일, 4월 2일 우리가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중국이 50%가 아니고 130%예요. 그 다음에 상호 관세가 딴 나라 20, 30%, 40%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몰랐을 때 주가로 이미 갔어요. 이미 우리는 시간을 미리 갔다는 측면에서 주식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바닥이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하고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세는 공은 중국이 갖고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오늘 뭐 주제이기 때문에 섹터 여러 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느 섹터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이제는 4월 2일로 갔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라서 밸런스한 그 포트를 가져가시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할 때까지는 더 이상은 좀 천천히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은 뭐 정확히 관세 부과하는 그 시점 이전으로 굉장히 떨어질 때 과격한 각으로 떨어졌는데 올라오는 것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죠?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 이전 수준까지 왔으니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네. 예. 그러면 미국 S&P나 우리 코스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반등의 기본적인 좀 목표치, 충족치를 네. 이제 채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항상 가져온 S&P 500의 기준이 네. 과거 5년간 평균에서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 5년 평균을 줬을 때가 5,300에서 5,100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5,400 넘어갔죠. 네. 그래서 우리 S&P 500 기준으로 4월 2일 날 주가 보세요. 5,670입니다. 5,670으로 다시 가려면 3% 남았거든요. 미국이 여기서 3% 더 오르면은 프리미엄을 한 10% 줘야 됩니다. 지금 프리미엄 줄 수 있는 장인가요? 라고 믿는다면 중국이 백해서 미국하고 사바사바 잘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면 5,670 갈 수 있습니다. 3% 이상 더 간다고 보면은 한국도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돼요. 한국은 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아마 2,600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벽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 시기에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으면은 2,600 정도는 가볍게 가고 그 다음을 바라볼 텐데, 우리 경제 성장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10% 프리미엄인 5,600이 아마 일단 1차적인 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그 1분기 경제 전망 상당히 나빠진 거에 대한 소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4월 말 5월 초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미 어제까지 못했으면은 지금은 조금 시간이 빠른 게 아니고 늦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최소한 정점은 지났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정점을 지났다는 게 해결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 그죠? 네. 시간을 버텨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어제 성장률 전망이 역성장 마이너스 나온 것도 물론 이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재정도 쓰고 이제 정권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쓰겠지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이제 어떻게 이기고 버티느냐가 관건이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추경안이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여러 전문가들이 12% 1차, 2차 뭐 10에서 20 하면은 최대한 뭐 2, 30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2, 30%. 2, 30, 죄송합니다. 2, 30조. 네, 10조에서 지금 12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되더라도 1%가 될까 말까 하다는 얘기. 네. 근데 1% 넘을 수 있습니다. 수출만 잘 되면. 성장률. 네. 근데 수출이 잘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 예산만 가지고 하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기대를 합니다만은 하반기에 QOQ로 0.78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1% 초반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앵커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2+2 어저께 회담을 했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 테크니컬 텀 뭐 이렇게 만나고 자시고 하려면 이게 6월, 7월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아무리 빨라도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좀 어디 윤곽이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펀더멘털인 거죠. AI에 어떻고 진짜 그 LNG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우리 그 방산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예, 주가가 많이 갔으니까 여기부터는 경제 성장률 내려간 거를 감안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2,670이 바로 갔을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 내려간 것 때문에 전고점으로 가는 속도는 조금 느리다고 보시는 게 편안한 게 아니고 그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힘들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네. 주식 사는 거는 뭐 전광석화 같이 사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주식이 들어와 있어 계좌에, 그죠? 네, 종목도 맞습니다. 많아져. 손절도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다. 결단하자. 근데 버티고, 그죠? 지루한 국면 버티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기간이 온다는 거고요. 다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럼 뭔가 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빅테크들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가고 그죠. 근데 생각만큼은 하이닉스가 뻗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반도체 보면 조금 온기는 도는 것도 같습니다. 반도체 시각은요. 반도체 시각은 어저께도 그 알파벳이 오늘 아침이죠. 알파벳이 발표할 때 뭐라 하냐면 AI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지하고 어떤 큰 변화의 조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담당하는 부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엔비디아래, 그 알파벳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이상 없다고 얘기했으며 우리 여러분 아시는 그 챗GPT하고 경쟁하는 그 오픈AI 경쟁하는 그 엔트로피라는 회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게 거기서도 걔네들이 이제 클로드라는 걸 하는데 걔네들도 지금 향후 한 3년 내로 AI 때문에 필요한 그 전력이 뭐 50기가 와트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며 어저께 발표된 거 오늘 아니고 독일 회사인데 셉이라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 엄청 큰 회사입니다. 삼성보다 큰데 이 셉이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관련되는 자기네 지표가 이번 실적에서도 전분기와 마찬가지 여전히 20% 후반대 성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s of now 현재까지 관세로 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AI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S&P 500가 4월 1일 아직 안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주식들은 다 4월 1일 주식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국이 안 가는 거예요. 어저께 하이닉스가. 오늘 어저께 그저께 마이크론이 5% 3%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어저께 못 오르고 오늘 고작 2%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반도체 이슈가 아니고 대한민국 이슈입니다. 예. 반도체로 따지면 하이닉스도 지금 한 19만 원, 20만 원은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만뿐만 아니고 2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아서 2분기도 지금 봤을 때는 최소한 8조 5천 원. 9조 가까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안 믿는 거죠. 그 다음을 모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위험 회피가 대한민국의 대표주를 가고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린 뭐 또 오늘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안타깝고요. 해석의 여지가 따로 없습니다. 한국을 지금 아직 들어오기는 좀 주저주저. 이거의 연장선상이 삼성 하이닉스에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반도체주 저가 매수 괜찮나? 이런 질문을 드리면 트레이딩하기 좋습니다. 그래요? 네. 하이닉스는 아까 18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운당세가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올해 보고 있는 숫자가 한 37조예요. 그 관세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증가를 안 한다고 가정해도 EPS가 한 3만 한 1,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수치보다 한 15% 빼는 겁니다. 3만 1,000원 곱하기 6배 하면은 18만 원 지금 주가 정도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빠지면 모르겠는데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의 괴리가 벌어지는 점에서는 6배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미니멈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하락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슈는 그거죠. 하반기를 잘 모른다면 밸류를 7배, 8배 줘가지고 21만 원, 24만 원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체크의 첫 번째 거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다음 달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반도체 체크했고요. 주요 섹터별 투자 아이디어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강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이 2%, LS일렉트릭이 6%, 또 어젠가요 그제 전선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최근에 방산, 예전에 보면 방산, 조선, 전력기기 이게 어떤 약간 좀 3대장 성격이었는데 맞습니다. 방산이나 조선은 괜찮았는데 사실 전력기기는 조정을 꽤 받았어요. 네네. 근데 다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그다음에 AI 투자 이런 데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건가요? 네. 이제 네. 엊그저께 실적 발표가 현대일렉트릭이 무려 10%가 빠졌죠. 좋은 실적인데 주가 밀렸잖아요. 그 다음 날도 오르지 못하고 네. 오늘 좀 오르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거가 또 하나 있는 게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트집 잡는 게 1분기 신규 수주가 작년 1분기보다 7% 빠졌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데서 방송에서 영어로 썼는데 토로리 실리,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죠. 왜냐? 지금 최근 며칠, 일주 사이나 며칠 사이 보세요. 며칠 사이 보시면 관련되는 미국의 이트닉과 버티브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8% 오르고요. 이거 3% 오르는 거는 껌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기준으로 현대일렉트릭의 PER이 15배입니다. 마진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거든요. 마진이 몇 %입니까? 마진이 20%고 EP 성장이 30%고 ROE가 39%이기 때문에 이튼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튼 미국이 지금 23배 가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15배 간다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이랑 우리가 뭐 동등한 아니죠. 밸류를 줄 수는 예, 없잖아요. 아니죠. 근데 네. 그 괴리가 네.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튼이나 뭐 버티브 같은 거 갖고 똑같이 간다는 게 아니고 이 괴리가 벌어질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1분기 실적에서 수주가 빠졌다는 거 하는데 아니 작년 1분기에 신규 수주가 너무 무식하게 높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가 푹 내려갔다가 1분기가 4분기보다 거의 더블로 올라와서 작년 1분기보다 약간 빠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향후 이슈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 AI 때문에 내려갔는데 AI의 비중은 얘네 그 HD 현대일렉트릭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6%가 다 없어도 주가가 6% 이상 빠질 수가 없는 나머지 거죠. 기본적인 산업이나 인프라, 뭐 노후 설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 AI가 있으면 AI가 빠지는 것만큼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업체들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 없는데 전력이 더 늘어나는데 이게 6%가 아니고 10%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0% 빠진 거에 일부가 이제 오늘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전에 PER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가가 왜 빠졌을까? 굳이 얘기하면 말이죠. 아까 제가 4월 2일 주가 얘기했잖아요. 4월 2일 주가로 우리 코스피가 간 거죠. 2510, 2500. 현대일렉트릭이 엊그제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올랐어요. 빠지고 29만 3천 원 되고 나니까 29만 3천 원이 공교롭게 4월 2일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미리 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일렉트릭은 어저께 그저께 빠졌을 때가 굉장히 좋은 찬스다.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겠죠. AI만 있는 게 아니고 전력에 금반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그저께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정확히 맞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요. 얘기를 하시네요.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그 부분을 좀 과하게 해석했다. 나쁜 것들을, 그죠? 유리하게 나쁜 거는 관세가 약간 있습니다. 네. 그 전력기계 관세가 아니고 상호 관세 10%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 관세 20%잖아요. 네. 요거 관세에 따라 갖고 이거를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건데 회사 측이 얘기를 했죠. 또는 업계 애널리스트들이 우리가 지금 파는 사람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가격을 전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슈가 크게 작용돼 가지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거는 현대일렉트릭이에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서지 않으면 다른 주가 잘 못 갑니다. 네. 다른 주가는 밸류가 이거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까 HD 현대를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EPS 성장이 OP에 ROE 해가지고 PER이 어제 기준으로 15.5배입니다. 효성중공업 마진 반 이하고요. ROE는 반도 안 되고요. 그런데 PER이 13배입니다. 효성중공업 13배, HD 현대일렉트릭 15.5배 어제 기준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LS 일렉트릭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맞는 거 아실 겁니다. EP 성장률은 비슷한데 마진은 반도 안 되고요. ROE도 반도 안 됩니다. 근데 PER은 어제 기준으로 LS 일렉트릭이 현대일렉트릭보다 높습니다. 이튼하고 거리는 더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말도 안 되는 주가로 절호의 찬스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보면 뭐 어제 그제가 저럴 찬스, 오늘도 사실은 뭐 오늘 한 10% 올라 있다면 기회를 놓쳤네 그러는데 오늘 상승률도 그리 높지 않으니까.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 마치 미국의 상장의 TSMC가 어떤 주식인지 아십니까? 마진이 50% 가까이 되고 성장률이 최소한 25% 되는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그 TSMC가요. 지금 14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대만 회사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평균이 아까 얼마나 했죠? 20배, 21배 가고 있고요. 사다 못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테크 있잖아요. 얘네들도 15배 가는데 TSMC가 14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게 있을 때 사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HD 현대에lectro 딱 그 꼴이고 하이닉스도 지금 그 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섹터 얘기는 반도체 얘기하고 전력기기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준비해 오셨는데 방산이네, 방산? 일단 그 오늘 아침에 그 이렇게 협의해서 뭐 좋다는 그 베센트 장관의 얘기 2+2 네네 2+2요. 이런 거에 대한 변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말이죠. 저는 사실은 섹터는 오늘 방산을 가져오고 어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아까 HD 현대에lectro 비슷하게요. 네. 대장주가 멈추면 이 약간 작은 종목도 멈춥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산이 왜 가져왔느냐? 어쨌든 관세가 해결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서 무관한 것이 대표적인 두 개, 조선과 방산인 거죠. 조선은 어제 실적 나오고 어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굳이 조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정도는 그다음에 좀 눌림이 있으면 미포조선 이 두 종목이 훨씬 좋습니다. 왜? 생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속도가 조절되면 그때 한번 다시 기회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 조선을 빼고 얘기하면 방산이 최고죠. 근데 주가는 문제는 방산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포지 봐야 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딱 보십시오. 이 주가가 5% 이상 빠지지 않으면 아직은 살아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도체가 엄청 올라간다. 그러면 방산 같은 경우에 프라핏 테이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면 방산 내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LIG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는데 LIG 넥소는 뭐가 있죠? 다음 달에 그 MSCI 편입 있지 않습니까? 그 편입에 대한 스토리가 아마 5월 초 되면은 일단 시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현대 로템하고 MNC 솔루션이 두 개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부, 지속 여부에 따라 갖고 센티먼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빠지면 현대 로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조금은 대형주가 아닌 게 뭔가 싶어서 가져온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MNC 솔루션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방산 같지 않습니다. 뭐 솔루션 하니까 모션 컨트롤러 부품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하고 또 상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납품하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자 다 공통. 절대적입니다. 그럼 그 성장 마진이 좋아요. 이 부품 회사가 10% 넘습니다, 마진. 그래서 역사도 한 50년 됐고요. 방위 산업용 모션 컨트롤러 그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력은 오래됐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 상장이 안 돼서 그렇죠. 일단 그 마진이 아까 10% 초반이라 그랬는데 내수보다 해외 수출하면 마진이 3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수출을 하면은 아마 마진이 엄청 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도 있고요. 해외도 늘어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슈예요. 주가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 않습니다. 20배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하나오션이 버텨줘야지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이 다른 섹터가 수급을 확 갑자기 끌어내려가는 게 없으면은 같이 이제 먼저 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MNC 솔루션은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이 갔으니까 약간 조정받을 때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할 섹터 방산 얘기하셨고요. 그 가운데 MNC 솔루션 관심 기업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스페셜리스트 잠깐 예고할게요. 예, 관세 전쟁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누그러졌는데요. 또 주말 사이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주에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주말 금요일과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들 유니소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